미나야, 아빠 여기 있다. 박정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가을 바람에 흩어지듯 허공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차가운 공기에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이 추위 때문인지 그리움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회색빛 머리카락 사이로 스민 은빛이 석양 아래서 마치 서리처럼 반짝였습니다. 40년 전 7살이던 딸 미나가 실종된 그날부터 그는 멈추지 않고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처음엔 걸음걸이에 절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 발걸음은 점점 더 느려지고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치매가 심해져 어제와 오늘을 구분하지 못하지만 딸에 대한 그리움만은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가슴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40년 전 미나의 마지막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자리가 닳아서 하얀 선이 생긴 그 사진 속 아이는 여전히 7살의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김순자의 목소리는 오후 햇살처럼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누군가를 걱정하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원 벤치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노인의 뒷모습에서 묘한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린 시절 자신이 고아원 창가에서 부모를 기다리던 모습과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40대 초반의 순자는 8살 아들 지호와 함께 산책 중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지호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그 악력에는 혼자서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나야, 우리 미나, 어디 갔니? 노인은 순자를 보자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세월의 무게로 깊게 파인 주름들이 지도처럼 새겨져 있었고 손끝은 차가웠지만 떨림 속에서 간절함이 전해졌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왜 우셔요? 지호가 순자의 옷자락을 살짝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아이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미나가 아니에요. 순자라고 해요. 순자는 무릎을 굽혀 노인과 눈높이를 맞추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눈동자에서 희망과 실망이 교차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한 남성이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그의 셔츠는 땀에 젖어 있었고 얼굴에는 안도와 미안함이 동시에 스쳐갔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셨구나. 50세쯤 되어 보이는 남성은 숨을 고르며 노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오랜 시간 걱정으로 새겨진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치매가 있으셔서 잠깐 한눈 판 사이에 나가신 것 같아요. 저는 박정훈이라고 합니다. 정훈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와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목소리에서 혼자서 치매 부모를 돌보는 자식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서 이해해요. 순자는 정훈 씨와 함께 정수 할아버지를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택시 안에서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미나를 중얼거렸고 그 소리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처럼 애잔했습니다. 정훈 씨의 아파트는 깔끔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중 한 사진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제 여동생 미나가 7살 때 실종됐어요. 정훈 씨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게 꺼내는 오래된 상처처럼 떨렸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시장에서 잠깐 한눈을 파신 사이에 미나가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전통시장이었는데 고작 몇 분 사이의 일이었죠. 정훈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마치 40년 전 그날의 혼란과 절망이 다시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온 가족이 찾아다녔어요. 밤새도록 거리를 헤매고 경찰서를 드나들고 전단지를 붙이고 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몇 년을 울다가 심장이 약해져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순자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 역시 3살 때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자란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의 마음과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 그 둘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성공한 사업가셨어요. 건설회사를 운영하셔서 꽤 부유한 편이었죠. 하지만 미나를 잃은 후로는 모든 돈을 딸을 찾는 데 쓰셨어요. 정훈 씨가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장의 탐정 의뢰서, 방송 출연 기록, 전국 각지의 목격 제보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설 탐정만 20명 넘게 고용했어요. 방송에도 수십 번 나가시고 전국 방방곡곡 직접 찾아다니셨죠. 그래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미나가 아빠를 찾고 있을 텐데 어떻게 포기하냐고 하시면서요. 그의 목소리가 잠시 메었습니다. 치매가 시작된 것도 5년 전부터예요. 의사는 스트레스와 우울증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미나에 대한 기억만은 더욱 선명해지셨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면서도 미나 이름만은 하루에도 수백 번 부르세요. 며칠 후 순자는 지호의 작은 손을 잡고 다시 정수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녀의 가방에는 손수 만든 김밥과 따뜻한 차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순자의 목소리는 마치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정수 할아버지는 순자를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다가 이내 환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40년간 기다려온 기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미나야, 우리 미나가 돌아왔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이 순자의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길은 아버지가 딸을 쓰다듬는 가장 자연스러운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순자는 할아버지의 착각을 바로잡으려 했지만 정훈 씨가 조용히 손짓으로 말렸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밝은 표정을 짓는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잠시만 그냥 두어도 될까요? 정훈 씨의 목소리에는 간절한 부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 역시 고아원에서 밤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울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로움과 그리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지호예요. 제 아들이에요. 순자가 지호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오, 우리 미나의 아들이구나. 할아버지가 예쁘게 봐줄게. 정수 할아버지는 지호를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생기가 넘쳤습니다.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았는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호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아이는 금세 할아버지의 따뜻한 품에 안겨 편안해 보였습니다. 지호에게는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순자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느라 지호에게 할아버지의 사랑을 줄 수 없었던 것이 늘 마음에 걸렸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아버지와 손자가 된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부터 순자는 거의 매일 할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정심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점점 할아버지의 따뜻함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 정말 고맙습니다. 한 달 후 정훈 씨는 순자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건 정말 처음이에요. 밤에 잠도 제대로 주무시고 식사도 잘하시고 모든 게 순자 씨 덕분입니다. 순자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에는 조금의 수줍음과 많은 따뜻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지호가 할아버지를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저에게도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아버지 같은 분이 생긴 기분이에요. 순자의 목소리는 잠시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아버지의 빈자리를 혼자 감당해온 그녀에게 정수 할아버지는 정말로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수 할아버지는 치매가 심해져도 순자와 지호만큼은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주 헷갈렸지만 순자가 오면 우리 딸 왔네라며 반겼고 지호에게는 할아버지 외손자라며 용돈을 쥐어주곤 했습니다. 순자는 할아버지의 아침 식사를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에 두부를 듬뿍 넣고 밥알을 하나하나 고르며 지었습니다. 병원에 모실 때는 할아버지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밤에는 할아버지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곁에서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순자의 목소리를 들으며 어린아이처럼 평온한 얼굴로 잠들곤 했습니다. 미나야,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지? 어느 날 밤 할아버지가 순자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제가 여기 있잖아요. 순자는 할아버지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정말로 할아버지의 딸이 된 것 같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지나 가을이 왔습니다. 정수 할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이 잦아지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병원에 가셔야 해요. 정훈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미나가 찾으러 오면 어떡하냐. 할아버지는 끝까지 딸을 걱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딸에 대한 사랑만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할아버지의 야윈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은 이제 새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 미나는 이미 여기 있어요. 할아버지 곁에서 사랑받으며 잘 자라고 있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흐린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은 40년간의 그리움과 마지막 순간의 안도감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미나가 무사히 자란 거냐? 네, 할아버지. 그리고 지호도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지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가 되었어요. 마지막 날 저녁 할아버지는 정훈 씨를 침대 가까이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정훈아, 순자와 지호가 우리 가족이다. 내가 평생 찾던 미나는 순자였구나. 할아버지는 순자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40년간의 방황이 끝나는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다, 미나야. 아빠를 용서해줘서.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사람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순자와 지호는 정훈 씨와 함께 할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지호는 할아버지의 영정 앞에 자신이 그린 그림을 올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자신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장례식 후 며칠, 정훈 씨가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순자 씨,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셨어요. 정훈 씨의 목소리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내밀었습니다. 정훈아, 순자와 지호는 우리 가족이다. 내전 재산 500억 중 50억을 순자에게 주어라. 그 아이가 더 이상 고생하지 않게 해달라. 지호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어라. 순자는 내가 40년 동안 찾던 진짜 딸이었다. 혈육이 아니어도 진정한 사랑으로 아버지를 대해준 그 마음이 가장 소중하다. 순자는 유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큰 돈을 저는 받을 수 없어요. 저는 단지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돈 때문에 할아버지를 돌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닙니다, 순자 씨. 정훈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저도 동의합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진짜 사랑을 순자 씨가 주었다고요. 이 돈은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정훈 씨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자 씨가 오시기 전까지 아버지는 정말 외로우셨어요. 하지만 순자 씨와 지호 덕분에 아버지의 마지막 1년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아세요? 몇 개월 후 순자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카페 이름은 미나의 정원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딸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었습니다. 카페는 아늑했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 놓인 테이블마다 작은 화분이 올려져 있었고 벽에는 할아버지와 지호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호는 이제 좋은 학교에 다니면서도 매일 카페에 들러 숙제를 했습니다. 순자는 아이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주고 싶었지만 동시에 소박한 행복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우리 카페 보고 계실까요? 지호가 할아버지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할아버지는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순자는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카페 단골 손님들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자주 오셨는데 순자는 그분들께 할아버지를 대하듯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2년 후 가을, 순자는 지호와 함께 정수 할아버지의 묘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는 할아버지가 좋아했던 국화꽃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지호가 전교 1등 했어요. 그리고 저도 카페가 잘 되어서 다른 지점도 낼 수 있게 되었어요. 순자는 묘비에 정성스럽게 꽃을 놓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찾으시던 미나는 제가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할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지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할아버지였고요. 정훈 씨도 가끔 순자와 지호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는 정말로 순자의 오빠 같은 존재가 되었고 지호에게는 친삼촌이 되었습니다. 삼촌,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까요? 지호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당연하지. 할아버지는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그리고 아마 많이 기뻐하고 계실 거야. 정훈 씨가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진짜 삼촌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가슴에 달린 작은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목걸이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 바람이 불어와 순자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할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미나야. 40년 동안 잃어버린 딸을 찾아 헤맨 아버지와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한 딸이 마침내 만나 진정한 가족이 된 이야기. 그것은 혈연을 넘어선 사랑의 기적이었습니다. 지호가 할아버지 묘비에 자신이 딴 작은 들꽃을 올려놓았습니다. 노란 들꽃은 가을 햇살을 받아 더욱 환하게 빛났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가을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